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별로인 회사랑 좋은 회사의 차이점, 그 면접 시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셔서 좀 현명한 판단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번 주 아웃풋은 졸업생들이 좀 저희가 이제 소수정이라서 많이 가르치진 못하지만 졸업생들이 그래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좀 많이 나온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친구의 얘기를 하면 이제 5천만 원 내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한 친구는 아예 구직해서 나갔고, 그건 이미 다른 영상에 설명을 했고, 다른 한 친구는 지금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많이 붙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면 6곳 붙었고 5천만 원으로 4곳에 붙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독특한 게 4,300을 제시한 회사가 있었어. 그리고 4,600을 주시한 회사가 있었는데 그 한 이틀 뒤인가 5천으로 다 올려줬어요. 각각의 회사 다른 회사인데 이게 근데 약간 잼 날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자본주의 시장에서 뭐 자기 연봉 같은 경우는 뭐 흥정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들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패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걸 낮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 그런 회사가 있는 반면에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내가 너를 더 대우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친구들이 이제 만족도를 되게 높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케이스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팀노바 졸업생들 수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면 네카라쿠베 당토 5천만원, 우리도 5천만원인데 네카라쿠베 당토 기본적으로 이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는 곳이 많죠. 면접이. 최종 면접까지 올라가려면 3개월.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5천만원을 내고, 그리고 좋은 게 약간 뭐 라이벌 의식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막 대기업 맹신자들이 많은데 최근에 뭐 카카오뱅크 이런 것도 블라인드에서 저격 되게 심하게 갔던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막 수평적이지 않은 문화를 보여줬다. 물론 그건 일방적 주장이니까 무조건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그 사실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면접 본 사람이 주관적인 영역일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뭐 면접 때 늦었다든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과를 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실제로 제가 이제 말하는 별로인 회사에서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까지 좀 그러니까 저번 달이나 이번 주가 좀 이제 구직한 친구들이 많아서 이제 그때 이제 있었던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일단 별로인 회사들. 일단 개발자가 좀 외골수 개발자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정답이 딱 있고 그게 아니면 다 부정, 모든 게 부정.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그런 개발자는 진짜 같이 일해보면 진짜 혐오가 막 생겨요. 그러니까 막 진짜 살이 나와. 내가 개발자를 교육하면서도 개발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외골수 개발자 많이 봐서 그래요. 물론 안 그렇고 되게 세련되고 그런 분들도 있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그냥 몸값이 막 치솟아 오르고 그런 사람들 합리적이기 때문에 되게 편하니까 많은 회사에서 선호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논외로 하고 일반적으로 제가 본 개발자들 중에 한 50% 이상은 외골수가 많아요. 자기 세계가 강한 거야. 오타쿠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실 게 어떤 그 사람의 이제 보여지는 애티튜드나 이렇게 뭐 보여지는 태도나 아니면 이렇게 뭐 하고 다니는 막 그런 것들 이런 게 오타쿠스럽다고 해서 다 능력자는 아니에요. 오타쿠도 다 급이 있어. 그래서 그 어떤 그런 게 되게 막 천재적으로 발현되는 오타쿠인데 외골수야. 그럼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대부분의 이제 외골수 개발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랑 사실 논리적 대화를 하는 게 글쎄다 싶을 정도예요. 제가 그래서 사실 뭐 그 오키나 뭐 생활 코딩 옛날에 페이스북에서 막 저격한 글들 이런 거 있잖아요. 마치 여기 다녀본 적도 없고 우리 애들을 뽑아가지고 뭐 써본 적도 없고 결국에는 면접 때 그냥 한두 번 보고 신입이 감히 고연봉을 불러? 얘네 맘에는 드는데 존나 맘에 안 드네? 이거지. 그냥 실력은 맘에 드는데 신입이 이등병이 감히 고연봉을 불렀대. 이런 마인드로 보는 회사들이거든. 내가 그 실제 면접 본 친구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근데 그리고 심지어 어떤 곳은 오퍼를 줬는데 안 왔다 이거야. 자기 회사에. 아니 지들은 한 번에 볼 때 정말 사람들 여러 명 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구직자는 여러 회사 보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마인드 자체가 지들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회사는 당연히 막 수백 명의 지원자를 다 검증해도 되는 거고, 구인하는 사람은 그냥 한 곳에만 올인하고 그냥 버텨라 이거야. 이게 꼰대력이 되게 높을수록 그게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인드로 보는 그런 회사였어. 근데 이 친구 그 회사 안 갔다고 그걸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력서를 이렇게 도려내가지고 누가 봐도 그 당시 구직하면은 특정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 그 구직자의 개인정보, 뭐 팀노바가 싫으면은 팀노바를 저격하거나 차라리 이런 게 나아요. 근데 왜 우리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그 이력서에, 자기가 심지어 오퍼도 준 주제에 안 갔다고 그걸 왜 공개하고 다니냐고. 이거 너무 웃긴 거지. 그리고서 지인들한테는 시침이 뚝 떼고 그 맘에 들지 않아서 안 뽑은 척하고 막 괜히 저격하고 그런 거예요. 되게 이런 거 한국인들 진짜 고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잖아, 우리 살면서. 딱 그런 전형적인 유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때 연봉 갖고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외골수 개발자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되게 싫어해. 봐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서 다 적어 놓은 건데, 뭐 당당한 거야. 그러니까 팀노바 친구들은 당당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연봉 5천으로 일주일에 두세 개 붙고 2주 동안 구직하면은 그만큼 더 많은 좋은 회사들에서 좋은 오퍼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네이버나 뭐 이렇게 카카오 초봉이 5천 시작인데 지금 현 시점에, 근데 그것도 이제 쿠팡 때문에 많이 올려서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곳은 워낙에 위에 선배들도 많고, 내가 가도 5천짜리 신입 개발자가 사실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단해 보이겠지만, 사실 경력자들 막 그렇게 많은 곳에선 그렇게까지 뭐 얘가 장난 아니다 이런 느낌은 안 들어. 그리고 특히나 거기서 개발자들 엄청 많은 곳에선 그냥 신입이에요. 그냥 그 조직 자체가 그냥 돈을 많이 주는 거지. 그래서 그냥 그런 거야. 그냥 물가 높은 나라에서 연봉이 높은 거랑 비슷한 거지. 기본급이 높은 거랑. 어쨌든 그런 이미지다 보니까 사실 달라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회사 가면 에이스로 일을 해요. 그리고 경력 막 3년 이상, 뭐 4년 이상 뽑는데도 들어간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연봉 5천이 신입으로 어떻게 가능해? 근데 그게 실력이 좋으면 이거 초월한다니까?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외골수 개발자들은 절대 인정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얘네는 자기 생각이 무조건 맞거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나는 개인적으로 외골수 개발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외골수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걔네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자기가 모두 정답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 통념적으로 뭐 이게 뭐 바뀐다 이런 게 별로 없어. 그냥 그 옛날에 흥선대원군 척합이 세우듯이 정말 막 세국정책 펴는데, 지금 그때 뭐 교과서에 배울 때는 졸라 미워하는데 알고 보면 졸라 멍청한 거야. 일본은 그 당시에 일본의 정신만 빼고 나머지 싹 바꾼다 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거 빨리 받아들여서 지금도 엄청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나중에 이제 개몽해가지고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뭐 흥선대원군의 척합이, 그러니까 리더가 그래서 멍청하면 결국에는 그곳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 팀노바가 결과가 계속 좋은 이유는 제가 열심히 노력도 하고 열심히 머리를 쓰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먹힐 수밖에 없는 플랜을 짜니까 당연히 남들한테 보지 못했다는 게 보이겠죠. 아니, 인터넷에서 저도 커뮤니티를 되게 유니텍 꾸러기부터 해가지고 초등학생 때부터 하던 사람인데, 보통 인터넷에서 자신감 없이 팩트 없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들이대거나 이러면은 어그로 끌리는 거 다 알고 했거든. 근데 내 생각보다 이 외골수 개발자들이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한 거에 대해서 내로남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 세상에. 그러니까 나는 이게 다 취업도 다 사실이고 막 그러니까 막 자신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외골수 개발자들이 그런 역할들 되게 많이 담당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없는 말 지어내고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은 면접 때 가면 당당하게, 이제 그 신입들이 워낙에 많이 붙으니까 우리가 당당할 수밖에 없지. 여기 안 가도 그만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애들한테 뭐 개념 없이 행동하진 말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예의 갖추라고. 근데 상대가 무례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안 참아도 된다. 난 그런 식으로 늘 애들 교육을 해왔어요. 이거 굉장히 상식적이잖아요. 진짜 무례한 사람도 많거든. 면접 때 가면 막 옛날에 뭐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나한테 재떨이 던진다부터 해가지고 너는 뭐 제품을 팔러 온 사람이다 뭐 이지랄하면서 세일즈를 해봐라 이지랄해요. 그럼 그냥 안 가면 안 돼요. 내가 그랬거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말이 되잖아. 근데 그때 50대 꼰대 아저씨들 막 40대 꼰대 아저씨들한테는 그게 말이 안 통했어. 너 되게 이상한 사람이구나 라는 식의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그게 제가 12년 전, 3년 전 얘긴데, 그런 데니까. 근데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 근데 요즘은 그래도 막 갑질 이런 게 많이 이슈가 되면서 좋아졌는데, 진짜 12년 전, 13년 전에는 여전히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도 있었지만 합리적 회사도 있어서 안 가면 돼. 그 못 가는 이유가 뭐야? 그냥 본인이 못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팀노바 친구들은 그 상대방이 뭐 CEO가 막 좀 이렇게 걱정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상담을 해요. 그럼 제가 보고 이건 그 사람이 좀 무례한 것 같다. 또는 이거는 좀 네가 조금 예민한 것 같은데 그래도 싫으면은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거를 조율해 주려고 제가 있는 거죠. 졸업생들한테. 기본적으로 실력은 다 만들어서 내보내니까 당연히 이제 회사를 골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자본주의 시장은 그게 막 냉정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냉정해요. 냉정한데 이거는 우리 주변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되게 예쁜 여자거나 되게 멋진 남자거나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엄청나게 나한테 대시 오는 게 엄청나게 많다고. 그럼 그 중에서 고르기 바빠요. 딱 이런 구도예요. 뭐 근데 그게 잔인한 걸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타고난 DNA 뭐 이런 게 뭐 뛰어날 수도 있고 유전자가 뛰어날 수도 있는 거고 금수저론에서 돈 가지고만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내가 봤을 때 외모 타고나는 것도 알고 보면 금수저 같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에 애초부터 공평한 적이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내가 지금 강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를 찾고 내가 단점에 고쳐야 될 게 있어. 근데 요즘같이 현대의학이 발달하는 시대에는 얼마든지 다 이렇게 자기 이렇게 성형수술도 할 수 있고 노력으로 어느 정도 그 좀 쇼부를 칠 수가 있거든. 옛날 같은 경우는 못생기면 그냥 쭉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요즘은 막 얼굴에 사막이 좀 있어도 막 레이저로 지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 하잖아. 근데 이런 사회에서 참 웃긴 거지. 어쨌든 말이 자꾸 새는데 이제 이거를 좀 한 번씩 할 말이 많아서 그래. 내가 좀 아무튼 계속 여기서부터 빠르게 얘기해 볼게요. 일단 CTO랑 부하가 왔대요. 이런 거 만들기 쉽지 않냐 이 지랄 한대요. 근데 웃긴 건 얘가 그때 이미 5천만 원짜리 새 곳이 붙은 상태에서 이런 소리 들은 거야. 구직 1주 만에. 웃긴 거지. 이런데 특징이 뭔지 알아? 웹RTC 이런 거 아무나 다 해오더라. 모르고 떠드는 게 보였대. 이 친구한테는. 아니 보여요. 여러분들 실제 그 작업을 한 사람이랑 안 해보고 대충 이런 거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떠드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 옛날에 그거 아마 찾아보시면 있는데 막 진짜 팀노바 영상 스트리밍 다 비슷하게 해온다 이 지랄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영상 스트리밍 전문가가 아니야. 오히려 그 당시에 저희가 국내에서 제일 영상 스트리밍을 잘하는 아프리카 TV에서 2번이나 연락이 올 정도로 별도로 개발자 소개시켜달라고 우리 애들 그냥 봤는데 마음에 드셨나봐. 그리고 얘네들이 코덱에 대한 이해라든지 영상 스트리밍 할 때 튜닝한 거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더니 괜찮게 보셨나봐요. 근데 이제 그 친구랑은 핏이 안 맞았지만 그래도 팀노마 친구들 중에 경력자나 뭐 이런 사람들 소개시켜 줄 수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 해서 메일을 주셨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거든, 영상 스트리밍을. 잘하는 회사 중 하나지. 근데 뭐 그걸 떠나서 공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그 회사가 엄청 기술력이 좋고 나쁘고 이걸 떠나서 얼마든지 이론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논문으로도 다 나와 있고 코덱에 대한 성능, 라이센스 문제, 그리고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코덱의 뭐 종류. 근데 다 똑같아 보이는 거지, 멍청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물 안에 있는 생물이 단주하니까 남들이 이러는 위대한 업적들을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요. 이런 거 만들기 쉽다고 얘기하는데 그 쉽다는 거에 대한 디테일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졸라 웃긴 거지. 예를 들어서 공옥진 여사가 막 병신춤이라고 막 추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그게 그냥 웃긴 거야. 그럴 수 있어. 근데 반대로 춤을 좀 아는 사람들 입장에선 어떻게 저런 춤을 출 수 있지? 굉장히 창의적이면서 이분이 대가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영상 스트리밍 기술이 흔하다고 구린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카카오도 그냥 채팅되는 거야. 흔한 기술이야. 근데 그게 규모가 커진다든지 튜닝을 어떻게 한다든지 다른 서비스 녹이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이게 성능적인 측면이나 이 최적화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 부분에서 이 차이가 있는 거거든. 웹RTC 같은 기술 같은 경우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능이 좀 달라질 수 있고 아니면은 운용하는 규모 자체가 커지면은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선택한 코덱의 라이센스 문제나 그
그 화질별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어떤 코덱이 더 좋고 이런 것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몰이해가 나오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지들이 하는 건 굉장히 대단한 걸로 얘기하는 거지. 중요한 거는 그런 회사들이 기술력이 있었나라고 물어보면 맞게들 업무가 뭐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여기서 하는 얘기가 자신이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쉬운 업무야. 자신이 팀노바에서 만들었던 앱에서 하던 것보다 낮은 수준을 담당하길래 얘가 벙 쪘다는 거야. 이게 내가 지금 조금 화가 난 게 학생이 그걸 당하면 저는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면접 보러 가면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거든. 이거 아세요? 이거 뭔데? 이거 코딩 못 쓰셨는데요? 내가 이렇게 막 물어보거든, 나는. 난 성격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대충 분위기 알아채더라고. 그러니까 얘네들도 보면, 이게 신입이고 애들이 조금 세상 물정 몰라 보이고, 이런 애들한테 또 함부로 더 많이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좀 밉보이면 함부로 대하는 게 있거든? 근데 그거 약간, 유난히 좀 있어요. 근데 뭐 서양이나 그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은 뭐 안 그럴 것 같냐? 아니요, 똑같아요. 사람 좀 밉보이거나 인상 보고 그냥 평가하는 거는 다 똑같아. 근데 유난히 이제 그 꼰대 회사일수록 또는 이렇게 별로인 회사들일수록 더 그게 심해요. 그리고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연봉도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옛날부터 보이콧 열심히 해라. 니들끼리 뭐 해봤자 팀노바에서는 뭐 팀노바 자체는 그런 언론 플레이에 피해를 볼 수는 있겠죠. 막 순진한 그런 사람들이 학원 알아보다가 팀노바 정말 욕 많이 먹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거는 뭐 내가 감내해야 될 문제겠지. 뭐 어쩌겠어. 아직 세상이 미개한 걸.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뭐 학원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고 실제로 피해도 많이 봤죠, 저희가. 그래서 뭐 적자도 난 적도 있고 저는 뭐 기간지원을 1년 동안 났지 않아서 뭐 지금도 그 후유증 때문에 기침이 조금씩 나는데 근데 이제 요즘 또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좀 이게 많이 업무가 좀 많아가지고 좀 나긴 하는데 뭐 그러다가 뭐 진짜 암도 걸려가지고 갑상선암 때문에 막 수술도 받고 막 엄청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뭐 제가 뭐 그렇게 너무 솔직하고 너무 이렇게 너무 현실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팩폭당하고 기분 나쁜 사람들이 뼈 맞아가지고 뭐 그렇게 한 거를 뭐 사실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시대가 바뀌고 미개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미개함이 사라지니까 우리가 90년대만 해도 굉장히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약한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는 90년대 문화 하면은 난리 나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고속도로 막 4차선 고속도로를 막 무단횡단하고 막 이런 사람도 많고 아무튼 아파트에서 위에서 막 떨어졌는데 애가 살았어. 다행히 그 본네트 위로 떨어져서 살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지금이라면은 난리 났을 것 같은 느낌인데 반응하는 게 좀 되게 퉁명스럽게 하는 거야. 그리고 되게 놀랬던 막 그런 아무튼 좀 달라요, 정서 자체가. 시간이 이제 10년 단위로 지날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미개함이 조금 사라지거든. 어쨌든 제가 그걸 피해를 많이 봤지만 제가 가르친 친구들이 그래서 그럼 이상한 데 갈까? 그런 거에 피해를 볼까? 난 옛날부터 그랬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진짜. 하이엔드 영역은 애초에 그런 거랑 상관이 없다. 그리고 제대로 생각 박히신 대표님들은 남들이 뭐라고 해도 자기가 직접 보고 뽑는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면접을 13개에서 18개 사이를 봐요. 근데 이게 이 이상 잡을 수가 없어요, 면접이. 그 해보시면 아는데 뭐 카카오나 뭐 이런 뭐 정말 그 되게 큰 기업들만 사람들이 쓰는 사람들은 한 곳에서 3개월 걸릴 텐데 그게 가능함?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왜 대기업에서 이렇게 인수를 하고 그러냐면 속도가 빨라요. 어떤 의사결정의 속도가 엄청 빨라서 그냥 그 자리에서 오퍼 받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예전에 팀노바 깠던 이유가 뭐야? 그래도 카카오 뭐 네이버보다 연봉이 낮네 어쩌니 막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 당시에 그 욕먹을 때 우리 연봉이 3,600에서 3,800 받았거든? 근데 그 당시에 카카오가 4,000 초반이었고 네이버가 4,000 초중반이었어요. 그 졸라 웃긴 거지. 별 차이도 안 나는데 지금은 아예 똑같은 연봉을 받는 친구들이 많잖아. 5,000 이상 가는 친구들이 많거든. 이러니까 나중에는 뭐 포괄된 여러 가지 뭐 임금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든 인센티브 얘기하고 그렇게 따지면은 막 회사 그 인센티브 1% 받는 애도 있고 그 순수익에 막 그런 애들도 있거든. 그런 얘기는 어떻게 할 거야? 회사 지분 받은 애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다 산정하면 오히려 회사가 떡상했을 때는 그 친구들이 더 나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꼭 그렇게 막 되게 졸렬하게 한다니까 말을. 어떻게든 자신들이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당신들이 그런 새치어로 얘기를, 그런 사람들이 새치어로 얘기를 해서 이게 설득이 될 정도로 제가 뭐 업력이 짧거나 그러면은 뭐 얘기를 안 하겠는데, 안타깝게도 전 정말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뭐 이 영상으로 말한 게 틀린 적이 있나요? 제가 뭐 결과로 얘기를 안 한 적이 있나요? 매년마다 연봉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4,500은 거의 많지가 않고 4,800 이상 가는 추세예요. 그 내년 연봉 평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 200, 300이라도 올려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지금도 꽤 높아요. 5천 이상 간 친구들이 많아서. 어쨌든 그래서 팀노바에서 만들던 수준 정도도 안 되는 걸 하면서 이걸 까내린 거 엄청 어렵거든. 이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튜닝하기 시작하면 진짜 개노답이거든요. 아프리카 TV 같은 퀄리티가 다른 곳에서 안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HLS 자체 기술에서 튜닝을 굉장히 열심히 해놨거든. 안 봐도 그러니까 쾌적함이 달라. 레이턴시가 한 2, 3초 차이가 나. 그 차이가 얼마나 큰데 뭘 그걸 알아야 뭘 얘기를 하지. 그래서 개발자들이 다 똑같지 않아요. 저는 진짜 살면서 많은 개발자들을 보는데 어떤 개발 주로 하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게임 개발하거나 이런 사람들이거나 뭐 영상 스트리밍 기술을 개발하거나 블록체인 개발하거나 하는 사람들마다 디테일이 다 달라.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 정말 3차원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 그 최적화에 막 목숨 거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3차원 자체가 헤비하니까 모바일 기기는 협소하고 그래서 그런 뭐 테크닉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분산 서버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게 지금 어떻게 분산이 되고 어떻게 하면은 로드 밸런싱이 되게 쉽게 되면서 쉽게 서버를 추가할 수 있고 자동화되면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이런 거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DBA들은 DB가 쿼리가 슬로우 쿼리가 안 뜨는 거에 대해 미친듯이 집중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달라요. 근데 너는 왜 그걸 다 아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복합적으로 하니까 근데 이게 복합적으로 한다고 실력이 되게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런 건 있죠. 이것만 계속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속도는 느릴 수 있어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익숙한 것만 하는 사람보다는 손이 느릴 수 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천천히 간다고 하는데 못하는 게 없는 거야 이 사람은. 맥가이버 칼 같은 느낌? 근데 맥가이버 칼 같은 느낌인데 IT 업계는 다 비슷한 진리가 있어. 어떤 프로그래밍을 해도 스레드는 다 있고 뭐 스레드 세이프하다는 개념은 다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근본이 되게 잘 닦여진 사람들은 언제든 같은 비슷한 공통 개념으로 해요. 요새 조금 나오더라. 뭐 넘블러킹 얘기 무슨 뭐 또 뭐야 뭐 비동기 뭐 넘블러킹 방식 뭐 이런 얘기 이벤트 드라이브는 이제 얘기 나오는데 이거 저 5년 6년 7년 전에 얘기한 거고 그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소켓 프로그래밍 할 때부터 이제 블러킹 넘블러킹 게임 서버 개발할 때부터 더 어렸을 때 그때부터 얘기 나오던 거거든. 어쨌든 참 웃겨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좀 어리숙한 친구도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처럼 대해요. 그래서 막 가르치려 들어.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아? 막 와가지고 A씨가 뭘 모르나 본데 신입 연봉은 이렇다고 그러면서 부른 연봉이 뭐 3600? 3600이었나? 3000 한 2, 300?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친구 이번에 4500 갔잖아. 그러니까 누가 세상 물정 모르는 거야. 그 친구들이 더 세상 물정을 잘하는 거지. 물론 그 연봉을 제가 넌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여러 개 붙어서 갔어요. 최고 별로로 붙은 게가 4300으로 붙은 거야. 근데 그것보다 4,500 붙은 애가 돈도 더 많이 주고 더 훨씬 좋은 회사거든. 사이닝 보너스도 주고. 그래서 그 친구는 그 회사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세상 물정을 진짜 몰라. 그러니까 우물안 애만 사니까 모른다니까. 회사에 있는 현업 개발자면 다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은 비전공자들의 그러니까 또는 회사에 대해서 모르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가진 착각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처럼 많은 회사를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회사의 세계관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직을 좀 해보면 아는데 생각보다 전형적이건 없고 저는 어쩌다 보니까 병특 때문에 정규직으로도 한 3년 일을 해야 됐었고 그리고 프리랜서로 만약에 새로운 회사들이랑 하도 이제 새로 컨택을 하고 일하고 이런 게 많고 저는 프리랜서만큼 그것도 제가 원하는 만큼 뭔가 불러서 이 작업을 하는 그런 프리랜서는 저한테 되게 잘 맞았거든요. 그래서 가치에 대한 평가에 대한 거에 대해서 되게 발달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거 되게 많이 봐요. 실제 임금이나 이런 거를 회사가 어떤 때 주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야. 정말 많은 회사랑 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거 잘 알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한테 왕도는 없다고 해요. 지금 팀노바에서 하는 것만 해도 엄청 빠른 거라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한 거는 이제 막 2개월 3개월 만에 개발자 되겠다 4개월 만에 개발자 되겠다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한계가 있죠. 웬만한 대학의 한 학기 수준의 교육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4년제 나온 친구들은 그렇게 힘들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그보다 거의 뭐 더 훨씬 8배 정도의 공부를 했는데도. 하여튼 좀 그래요. 난 대학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렇게 막 빠르게 개발자가 되겠다는 그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 장기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에 갇혀있는 사람들 중에 보면 그렇게 좀 좁은 레이어로 공부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지가 해보지도 않았는데 상대방 깔아내리고 이런 개발자들은 같이 일해보면 깨갱해요. 기술력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IT 업계에서는 제가 굳이 막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익명성의 뒤에서 숨어서 자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커뮤니티나 뭐 이런 데서 봤을 때 되게 멋있어 보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은 그러지 않은 사람도 너무 많아요. 진짜 실력으로 후드려 패는 거는 결국에는 연봉이나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딱 있어야 돼. 누가 봐도 저거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면은 그렇게 남들이 개발해온 거 무시 안 해요. 반면에 좋은 회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얘기해주겠다. 좋은 회사는 가치에 맞는 당연한 연봉이라고 대해줘요. 그리고, 이게 또 꼰대 회사들이나 좀 안 좋은 회사는 자기 연봉 얘기할 때는 또 그 남들 까내린 것처럼 절대 안 해. 자기 자신을 겁나 높여. 연봉 협상해보면. 그러면서 졸라 웃긴 거야. 지밖에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내로남불의 의지의 개발자다 이거지. 반대로 좋은 회사는요. 기술 수준이 높고 좋은 회사는 포폴 한 장 한 장 설명하길 원했대요. 그리고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되게 심도 있고 수준이 있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진짜 여기가 수평적이고 되게 좋고 이제 개발자에 대한 존중이 있는 회사면 어떤 얘기를 해도 자기들이 모르면 모르는 걸 인정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되게 인정을 해준대요. 되게 고생했다는 거. 그리고 이 정도면 되게 괜찮다고 얘기를 해줘서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는 거야. 왜 그지 같은 회사들은 계속 그지 같은 개발자들만 있고 왜 좋은 회사들은 계속 더 좋은 개발자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높은 밸류에이션 평가받고 계속 승승장구하냐면 결국에는 이런 이제 사람에 대한 존중 그런 것들 때문에 좋은 개발자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 좋은 영향력을 받은 개발자들은 주변 개발자들과의 시너지도 좋고 그리고 다른 개발자도 그렇게 이제 존중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서로 좋아요. 서로. 그러니까 회사를 갔을 때 서로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좋은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죠. 근데 기본적으로 잘해야 그런 존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새 막 인스타그램에서 가르침지라는 컨텐츠 같은 게 막 추천을 뜰 때마다 되게 막 짜증나는 게 막 또 시작해 또 막 20대에 뭐 소확행을 즐겨라 막 이러는데 아니 생물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나 이미 20대나 10대 때 공부를 했을 때 훨씬 효율이 높은 건 이미 증명이 됐고 그리고 어떤 뭐 알겠어 소확행 뭐 그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마치 기존 체제에 대한 되게 이상한 반감을 하는 거야. 그러는 지는 인스타그램에 글 쓰려고 계속 이렇게 계속 어떤 뭐 머리 쥐어 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저 때는 더 좋아했어요. 막 장난 아니었지. 물론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책 같은 건 되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좋아하는 책은 아닌데 그 사람도 졸라 웃겨서 되게 금수저 집안에서 그렇게 쓴 책이라서 뭐 그닥 막 이렇게 공감은 안 갔었는데 그래도 그런 건 있어요. 사람마다 시련은 정도의 차이지만 다 있고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가 핵심이 되겠죠. 빅뱅도 그렇고 뭐 CL도 그렇고 막 정말 21이나 뭐 정말 그 뭐 지금 잘 나가는 최고의 아이돌 BTS나 뭐 그런 뭐 블랙핑크 이런 기업 이런 가수들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정말 이제 막 친구들이랑 뭐 놀기도 바쁘고 떡볶이 먹고 막 놀러 다니기 바쁜 시기에 얘네들은 가수가 되겠다고 정말 그 소속사 문을 어린 나이에 막 두들기고 그렇게 한 애들이거든. 막 춤추고 노래 연습하고. 그러니까 그 10대 때 남들 20대 때 하는 고생을 10대 때 다 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더 사람들에게 워너비가 되죠.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은 뭐 진짜 잘 꾸미고 잘 트레이닝만 한다면 정말 아이돌 못지않게 예쁘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찾아보면 그 아이돌 못지않게 잘생겼다 이런 사람들 있죠. 일상에도 보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러니까 더 꾸미고, 근데 아이돌처럼 더 트레이닝을 더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더 잘 되는 거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그렇게 외모로만 봤을 때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쇼맨십이라든지 뭐 노래 실력이라든지 춤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게 훈련이 돼서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가수 돈 주고 들을만 하다, 이런 수준이 된 사람들은 확실히 쭉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리스크를 빠르게 짊어진 거고, 그래서 빠르게 올라간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노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소확행만 계속 즐기려고 해도 자본주의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정말 돈이 원래 타고나서 많지 않은 이상은, 오히려 진짜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저는 그런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 세상엔 좋은 회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정말 이분법적인 사고로 대기업 좋은 회사, 그 소기업 안 좋은 회사,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애들 보면 기본적으로 되게 불쌍하죠. 실제로 소기업 중에도 정말 생각 있고 괜찮은 대표님들 너무 많거든. 그리고 뭐 돈도 괜찮게 주는 회사들 많아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의 전형이 팀노바랑은 잘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동등한 가치를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스펙이 지방대 애들이 대부분이고, 고졸 애들이 막, 우리 고졸이 보통 30% 넘어요. 저희가 응용 2단계 수업을 하면. 그런 친구들이 이런 연봉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대기업에서는 고졸의 선입견이 없다고 해도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에 가는 사람들이 고스펙이 많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제가 뭐 좋은 학교 이런 건 아니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 딱히 그런 건 없는 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어가지고 그렇게 막 그닥 막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저조차도요, 제 친구들이 좋은 학교 나오거나 아니면은 대부분 박사학위자들인데, 그런 친구들, 애초에 그냥 찐으로 공부 잘하던 친구들, 그 동갑 친구들인데, 그런 애들 보면 되게 추켜 세워줘요. 그만큼 너가 열심히 했고 그래서 얻어낸 거구나, 그래서 난 너를 인정한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개발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과거의 영광, 이름 간판주의에서 이제는 실력주의로 바뀌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조소기업이라고 욕먹는 게 위 같은 회사들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이런 회사 백날 팀노바 떨어뜨려도 신경도 안 써요. 떨어뜨리든 말든 별로 그렇게 개의치도 않고, 일주일에 12개, 13개 이상 볼 수도 없어요. 사실 그렇게 이렇게 보다 보면요, 사람이 힘들어요. 12개만 봐도 거의 체력이 방전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혀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결과 좋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렇게 좋은 회사만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런 좋은 회사 비율이 많이 높대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연봉이 높아지고 여러분들 실력이 좋아질수록 1급수일 확률이 높은 회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막 미디어 서버가 어떻게 됐고, 그리고 레이턴시는 어떻게 좀 더 빠르게 했냐, 그리고 디테일한 어떤 기술적 질문을 주는데, 이게 무례하지 않게 이런 질문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친구가 노하우가 있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리고 구조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을 신명나게 또 떠드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 얘가 찐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 이렇게 볼 때, 저는 면접 볼 때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러면 자기가 서비스 아키텍처를 어떻게 설계했고 그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고, 일부러 약간 그 사람이 미리 준비하기는 힘들고 실제 하지 않으면 모를 것 같은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면접 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검증을 하면은 진짜 찐은 찐이에요. 그 옛날에 저 병특할 때 후임들 뽑을 때, 그 보통 이제 딱 서류만 봐도 이미 기본적으로 괜찮은 애들은 다르고, 그리고 면접을 제가 진행한 건 아닌데 같이 진행하는 내용들을 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그 당시 동료들이랑. 그렇게 해서 뽑은 사람 그냥 딱 봐도, 내가 들어봐도 괜찮더라고, 그 친구가.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뭐 코딩 테스트 이런 거 별도로 하지도 않았고, 그냥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막 이런 거 기술에 대해서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좀 디테일하고 신경 쓰기 힘든 부분들을 좀 많이 물어봤거든. 근데 물어보고 난 다음에 했더니 진짜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뽑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PHP 하던 사람인데 iOS를 했는데 잘하더라고. 그래도 금방금방 적응하고 그러길래, 아, 그래, 이런 식으로 뽑으면 확실히 잘하지, 이렇게 생각했죠. 저도 그런 방식으로 뽑혔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엄청 부자 돼 있어요. 개발자로서 엄청 성공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의 전형이 그 사정이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니까 한번 1차적으로 이제 걸음망 역할을 하려고 알고리즘 문제를 외우게 시키는 거고, 중소기업은 그 정도로 지원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심층 면접을 해도 충분히 소화될 만한 사람들 이력서만 걸러서 딱 얘기를 하고, 대기업은 워낙 지원자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것만 기회라고 생각할 때는 거기에만 수요와 공급이 막 몰려버려. 근데 그런 때 알짜 중소기업 중에 최상위권, 그리고 그 실력에 대한 편견 없고 학력에 대한 편견 없으면서 실력만 딱 보는 그런 회사들은 이제 팀노바에서만 골라가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제가 회사명 알려드려도 뭐 회사명을 알면 그 회사에 가면 좋겠네요.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저희 여기 이런 회사들은 경력 2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이런 식으로 뽑는 회사들이에요. 근데 너네 신입인데 어떻게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기를 친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경력을 뭐 억지로 막 진짜 없는 회사 이름 막 붙여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저희는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하는데, 그쪽에서 그에 준하는 실력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오히려 연락을 주세요. 위에서 보시면은 4,300, 4,600 오퍼 받았던 친구도 5,000으로 올려줄 때 이틀 뒤에 이렇게 다시 올려줬던 경우도 결국에는 4,000, 이렇게 비슷한 동급의 사람들 중에서 그 회사 평가하에는 이 사람이 제일 괜찮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연락을 준 거예요. 실제로 저도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 그렇게 해본 적이 있고요. 예전에 회사에서 팀장으로 있거나 거기서 이제 사람을 뽑는 포지션에 있을 때 이 사람은 놓치면 안 된다. 그러면은 바로 금방금방 뭐 연봉 조금 더 달라고 해도 그 정도 줘도 충분하다고.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설명했지만 진짜 넷플릭스의 규칙 없음이라는 책에도 나오죠. 그 책에도 진짜 한 명의 록스타가 20, 30명 개발자를 뽑는 것보다 한 명의 진짜 비싼 개발자가 훨씬 회사의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특히나 생각 있고 뭔가 잘하는 사람들은 금방금방 성장하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요. 제가 말한 책들도 다 읽었을 확률이 높죠.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토스 같은 기업들이 뭐 몇 년 안에 갑자기 급성장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세계로 가셔야만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냥 고만고만한 그런 딱 마인드로 그렇게 하면은 체제도 바뀌지 않고 그냥 남들 계속 그냥 돈 잘 버는 사람들 욕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쓴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옛날부터 내가 7년 전, 8년 전부터 이걸 알고 있었던 거고, 나도 원래 현업에 있을 때 워낙 많이 봤던 거기 때문에 그때랑 지금이랑 뭐 개발자 처우가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원래 하이엔드는 옛날부터 돈 잘 벌었어. 그래서 그때나 그리고 지금이나 최상류층에 있는 개발자들은 예전부터 그냥 돈 잘 벌고 잘 살았어요. 비슷해요, 최상류층은. 근데 그런 세계를 알려주려고 하는데 무조건 내가 사기래잖아. 무슨 얘기를 해. 그래도 저는 결과로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말 안 통하는 사람들이랑 막 얘기하면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교육청 같은데 그냥 공신력 있는 기관을 차라리 인증하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고,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가 그냥 잘 살고 그런 게 제일 낫더라고. 무슨 우리나라 참 그런 거 보면 대단해. 진짜 뭐 진짜 정직하게 하고 교육청이 인증하고 이렇게 해도 자기네들이 아니면 무조건 아닌 거야. 근데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맛집도 있잖아요. 똑같은 순두부찌개인데 어디는 겁나 맛있잖아. 어디는 짬뽕이 겁나 맛있잖아. 분명히 맛의 차이는 만들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디테일에 따라서. 맞아요. 학원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학원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아무튼 진짜 좋은 회사 가셔야 돼요. 좋은 회사는 일반적으로 연봉도 센데 대신에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저거 한 장 한 장 자기가 포트폴리오 구조 하나하나, 만약에 여기 데이터베이스를 마리아DB를 썼으면 그 마리아DB 왜 썼는지 설명할 줄도 알아야 되죠. 학원 선생님이 시키셔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주입식으로 교육 잘못 받은 케이스죠. 하나하나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최소한 자기가 한 설계에 대해선. 그거에 대한 이유나 좀 다른 변칙 지문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지 마시고 당연히 그 작업을 그냥 순수하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냥 블로그만 보고 그냥 무조건 베끼면 그 사람의 논리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블로그를 베끼기보다는 왜 이게 이러면서 각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준비하다 보면 팀노바는
뭐 어떻게 보면 가장 무식한 방법으로 교육을 해요. 그냥 꼼꼼하게 정말 당연히 봐야 되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리고 실제 개발 실력이나 아웃풋으로 증명을 하고, 딱 이거예요. 뭐 비결이 있는 줄 아시는데 비결 없어요. 비결 없어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그냥 진짜 찐으로 실력으로 이렇게 묵묵히 가는 게 사실은 훨씬 어렵고 교육하는 입장에서도 훨씬 피곤하거든요. 수준이 응용 2단계 친구들은 연봉 5천 이상 신입으로 받아버리는 애들이거든요. 중소기업에서 연봉 5천 이상 받는 애들이 없잖아. 근데 그걸 그냥 찐으로 실력으로 그냥 찍어 누르는 애들인데, 이런 친구들이 그냥 수준이 낮겠어요? 그럼 이런 친구들 수업하려면 저도 공부 많이 해야 되고, 그냥 계속 어떻게 보면 노력의 선순환인데, 그래요. 계속 학원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가르치던 것만 계속 가르치거나, 뭐 그 밑에서 갇히잖아요. 위로 올라오려고 안 하고 그러면 그냥 뭐 앵무새처럼 같은 얘기만 비슷하게 떠드는 거야.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위로 못 올라가요. 그 강사들도 한계에 직면하죠. 그러니까 그 강사들 무시당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막 정말 언제 무시당하냐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시당한다니까. 저는 무시당할 수가 없는 게 매년마다 연봉을 높이고 있거든. 시장 상황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계속 보내고 있거든. 그렇잖아요. 중소기업에서 이 정도로 평균으로 딱 가는 학원 100%다 보내는 친구, 그런 곳이 어딨어. 그러니까 제가 프라이드가 강한 겁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좀 쓸데없는 얘기가 항상 좀 많아서 그냥 뭐 적당히 들으세요. 근데 별로인 회사랑 이 좋은 회사는 그냥 결이 달라요. 그냥 종류 자체가 다르고 식재료가 다르면 맛이 다르잖아요. 아예 그냥 맛 자체가 그냥 클래스가 다른 것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하는 노력에 대해서 순수하게 좀 정직하게, 어차피 이거 검증하는 사람들 일단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고 묵묵하게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